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마른 장마가 꽤 오래 가는 것 같죠? 이럴 때면 옛날처럼 시원한 다방에 앉아서 한대수 씨의 목말라요, 또 바람과 나 같은 노래를 LP판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2,300인이 2,400인이 난리인데 밑바닥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소득 줄죠, 일자리 턱없이 없죠, 물가는 오르죠,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죠, 부동산 시장 규제한다 그러죠, 소주값 맥주값 올릴까 만지작거린다 그러죠. 난립니다. 설상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내일은 아마 미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도 크게 할 모양인데요. 대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문재인 특보가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면 동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까? 사드 철수도 가능하고 한미 동맹이 절대 불가침은 아니다라고도 하셨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사드 배치 하나 못하는 게 동맹이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라고 하는 건 검찰이 내린 구형을 최종적으로 판사가 내린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서 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대지 저금통 뒤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CNN의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호화생활, 2부에서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소 연구센터 안창일 소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정치힐링쇼 국정농담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선 중진인 이석현 의원과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 두 분과 함께 깊은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과 관련해서 학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항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은 집행유예로 나왔고 어제 그리고 최순실과 같은 사람들은 징역 3년 이렇게 선고를 받은 모양입니다. 재판부가 정유라와 공모하여라고 언급하면서 정유라가 최순실 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 2차례 기각된 바 있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짚어봐야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저한테 매번 이렇게 꼬박꼬박 문자로 인사도 보내시고 하시는데 모든 지역구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시는 분에게. 예. 지역원들은 부지런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죠? 또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요. 소통하셔야죠. 국회에서는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 요새 폰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예. 저희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인사청문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지역에서 기대하는 어떤 협조 수준하고 예. 저희 국민의당이 판단하는 내용하고 좀 많이 괴리와 격차가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아마 제대로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김경진 의원을 전화 연결한 거는 그런 내용보다도 최순실 오늘 선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순실 3년, 그 다음에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 2년씩. 근데 최순실 씨는 저는 3년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요. 예. 최경희, 김경숙 학장이 2년씩 실형 나오는 것은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요? 형이 세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과거에 이제 이런 시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구속된 전례도 그리 많지는 않았고,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예. 대체로 한 2-3달 정도 구속됐다가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떤 사건의 양형이었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우리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네.
그리고 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과 지성의 기준점이 되는 사표인데 네. 이런 대학 최고 책임자가 유력 인사의 딸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지금 이런 취지로 판결 배경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그와 같은 기준에서 최경희 총장, 김경순 학장에 대해서 실형 2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구형이 얼마였습니까? 검찰 구형. 구형이 지금 최순실 씨가 7년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경희, 김경수 국장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년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근데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엄하게 다스렸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아무리 이제 무슨 어머니 마음이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네. 사회의 학생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해악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엄정한 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씨가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왜 그것밖에 안 나왔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예. 4가지 중에 예. 한 가지에 대해서만 가지가. 오늘 3년형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미르 K스포츠 출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또 예.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부분이라든지 예. 또는 뇌물수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거는 각각 아마 특히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지금 선고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최종 형량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다 합산을 하면 적게는 20년, 많게는 무기징역 요 범위 내에서 아마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께서 김경숙 전 학장하고 최경희 총장 한 5년 검찰이 구형했다라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5년 구형을 했네요, 보니까. 네. 예. 이대 입시 학사 비리 중심에 있는 인물이 정유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유라가 이렇게 구속영장도 2번이나 피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번째 영장 청구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유라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아마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검찰도 2번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영장을 3번째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예.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사실은 뭐 본인들은 뭐 어머니가 다 한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실은 아무리 어린 나이에 사리분별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비정상적인 절차, 입학 절차라든지 학점이 매겨지고 예. 어떤 과제물도 대신해줬다는 것은 본인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유라 씨가 무죄가 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 선고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을 해보면 예. 이 최순실 씨의 범행으로 인해서 정유라 씨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 범행을 주도한 것은 최순실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정유라에 대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 그래서 대략 집행유예 형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유라를 그러면 주범이 아닌 종범 정도도 안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종범이죠. 종범으로 보는 겁니까? 네, 종범이니까 유죄 판결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주범은 아니니까 또 주범인 어머니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형량이 아마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네. 이렇게 불구속 재판 받고 집행유예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물론 뭐 법이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국민 감정이나 정서에 집행유예로 정유라가 형을 받으면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죠. 화가 예. 많이 난데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이제 강한 세게 형을 받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최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무기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략 뭐 징역 20년 아니면 30년 혹은 무기징역형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머니가 가령 뭐 징역 30년형을 받았다라고 친다면 예. 이제 그게 가족들 전체로서 어떤 형량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 양형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긴 하겠지만 네. 또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그 최태원 SK 회장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에서 동생 가석방 부탁했다. 이거 인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러면 뇌물죄 입증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뇌물죄 증거로서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이제 뭐 어디에 돈을 가져다 주면 또 어디에 돈을 출연을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면. 네. 아주 이제 애둘러서 특히 이렇게 대기업 총수라든지 대통령쯤 되는 사람들이라면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먹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의 그 정도 법정 증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뇌물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그 김영한 비망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이라든지 특별 사면 검토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를 이렇게 더 합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단 출연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해서 챙겨보고 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뇌물로 유죄 판결 나오기에 저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계셨을 때 어떻습니까? 정유라가 기우한 것, 그리고 구속영장이 2번 다 청구됐는데 기각된 것,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동생 이야기 꺼낸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검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협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딜이라고 하는데 협상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수사에 협조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정유라 씨라든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정유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네. 불리한 내용은 이렇게 입을 딱 닫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러니까 가령 뭐 정유라 최순실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증언만 가지고도 유죄 입증에는 충분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지역구의 구민들 어디 상당히 좀 민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조금 더 확연하게 밀어주면 안 되나 이런 요구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죠? 예, 호남 지역의 여론은 이제 그게 분명한 상태들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좀 대통령이 잘하지.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이러면 도대체 그럼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란 말이냐. 지금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일방적으로 그냥 장관감 이렇게 가령 뭐 이 송영무 장관이라든지 김상곤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 조대엽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들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예.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들이 협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상당히 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들이밀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그렇죠. 가령 저희 지휘부의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본다든지 예. 또는 우리가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 내부적으로 한번 내부 검토를 좀 하고 얘기를 해다오. 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저희들에게 뭐 우리가 내놨으니까 니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존재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조금 뭐 이거는 뭐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들 보고 자유한국당 이중대라고 매번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러면서 안 도와준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치라고 하는 게 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요. 던져주고 그거를 받아라 안 받으면 협치 안 하는 거다 이러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이제 이상돈 의원 얘기에 따르면 예. 그 연세대학교에서 H모 교수가 예.
그 학교 동의 없이 회사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동의 없는 사적 영리행위를 했다 해서 예. 이 사업법 위반으로 이게 그 학교에서 징계 퇴직 조치를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출자한 그 회사에서 임금 체불도 있었는데 네. 노동부 장관으로 밀어붙인다. 이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일 큰 게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법무법인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지금 자문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에 계셨던 분이 법무법인에서 수천만 원씩 자문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뭘 자문했다고 하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결국은 이게 군대 무기 도입이나 납품과 관련해서 뭔가 중간에 어떤 브로킹으로 볼 수 있는 중개 역할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이 어떤 네.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돈이 오고 갔다라고 네. 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인사는 예.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수사 대상이 아닌가. 그럼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계속해서 장관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협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본에 대한 문제, 기본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 대한 망각 또는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지 기대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여론으로 밀어붙이자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국민의당 그렇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봐도 박지원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박지원 대표의 이견 또 원내에서 어떤 견해 차이가 존재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 이제 토론은 치열하게 해야 되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쏟아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네.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을 하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다만 이제 박 전 대표 의견은 지금 정권 출범 초기니까, 네. 어쨌든 신속하게 좀 정권이 뛸 수 있도록 조금은 그 정도를 좀 완화시켜줘야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송영무 장관,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 도가 넘어가도 너무 많이 넘어간 것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그런 예. 판단입니다. 김경진 의원이 그런 말씀하실 정도면 분명히 이거는 도가 좀 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개인 의견을 말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해줄게요. 전 대표 하시던 분 대선 후보는 지금 뭐 하십니까? 이제 미국 계세요?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 이렇게 좀 한동안 만나서 인사하고 고마움 예. 표시하고요. 예. 미국에 잠시 가셨다가 예. 다시 들어와서 아마 지금 이제 공부하시고 조용히 아마 이렇게 침잠하시고 예. 자기 연마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자주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